100번 정도 들어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핵심은 거기에 있거든요. 내가 전공 갔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본인의 판단을 잘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오늘은 데니쌤 앞으로 사연이 한 장 도착했습니다. 제가 읽어드릴게요. 데니쌤 안녕하세요.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입니다.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앞으로 진로를 고려해 학업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꼭 하나의 학과로 진로를 결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.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입시 관점으로 좀 풀어서 보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고민을 졸업할 때까지 했다가 이제 핵심이에요.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느냐. 중간에 그 분야나 계열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? 더 정확하게 입시 관점에서 보면, 정확하게 이제 종합 전형 관점에서 보면 바뀌는 게 당연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뭐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,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인 거잖아요. 네, 실제 평가 항목에는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,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, 종합 전형 말고 교과 전형으로 보면 내신이 낮게 나올까봐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하겠죠. 근데 그거 싹 걷어내고 입시 관점에서 보면 진로는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 G.O.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 노래를 100번 정도 들어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지금 깔리고 있겠네요. 김혜정 선생님이 이 노래를 듣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왜 우셨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가는 그쵸.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. 핵심은 거기에 있거든요.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그쵸.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거고,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 요즘 대학에서 좀 무전공, 자율전공으로 뽑는 것도 좀 추세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, 보통 이제 학과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 학과에 맞춰서 이걸 잘 밟아온 학생을 선호하잖아요.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나요? 넓게 사고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이제 커리큘럼 중에 제일 좀 독특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안락사, 이런 이제 거대한 주제 하나를 두고 동작적인 관점에서,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식의 각자 관점에서 충분히 듣고 내가 안락사에 대한 내 생각을,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.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율성을 주면서 진로를 찾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폭넓은 사고와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이 이제 무전공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무전공 학부를 가겠다라고 내가 이제 결심을 했다면 학생부 종합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채워야 그러면 유리할까요?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적히면 이제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거를 높게 평가를 받을 거냐. G.O.D 길 100번. 중요한 거는 그 결심이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3학년 졸업해서 대학을 갈 때 그때 나와야 돼요.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아직 나를 이제 못 찾았다. 그래서 대학에 가서 더 찾겠다라고 하면서 3학년 원서 쓸 때 무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, 지금은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위해서 되게 더 적극성을 띠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니까 학과를 임의로 하나를 설정을 하는 건데,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계속 나를 발견하는 거지, 하나 픽스했으니까 바꾸면 안 돼, 끝났어,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. 실제로 경희대에서 자율전공학부 평가 기준에 전공 적합성 대신에 자기주도성을 본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느냐가 될 것 같네요.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, 내가 전공 갔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대학에 갔는데 내가 이걸 바라보고 3년 내내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진로를 개발해 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안 맞을 수 있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, 안 맞으니까 때려치울 거냐, 그래도 계속 할 거냐,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, 본인의 판단을 잘 하려고 하면
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경험을 해보는 거. 그렇죠.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때려치우고 많이 참고 이제 이 경험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경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는 것, 예,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. 예, 최대한 많이 부딪히는 게 입시에서 도움되는 거는 물론이고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계속 진로를 찾아나가고 있는 입장으로서 사실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. 그쵸. 학생한테도. 네, 또 맞아요. 대학교 들어가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그럼요. 저희 제도도 너무 잘 되어 있기 그럼요. 때문에 네.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해주고 싶고 맞아요. 예, 그래서 10대가 가질 수 있는 권한, 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거, 예,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40대가 이제 넘어가면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실패하면 타격감이 되게 크거든요. 20대는 이제 보통 뭐 강아지 많이 책임지고 10대는 그런 건 아예 없고 그쵸. 20대 강아지 책임지고 30대 애기 책임지고 40대는 이제 가족 책임지고 그렇죠. 50대는 또 뭐 제가 아직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진로 고민하는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?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100번 듣다 보면 네, 뭔가를 깨닫지 않을까. 혹시나 100번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다라고 하면 다시 연락주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학생한테 사연을 직접 받아서 고민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. 궁금하시거나 또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